네, 안녕하십니까. 공들임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한 연맹국가의 내용까지 살펴봤었죠. 자, 이 시간에는 연맹과 다음 단계인 고대국가로 들어서는 거죠. 그 고대국가의 내용, 여러분들 교재 38쪽 문제 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문제 밑에 박스가 5개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해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해독. 그래서 첫 번째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 다시 또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용 방법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제가 옆에다가 별표를 표시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틀리는 부분들을 따로 좀 체크 점목에다가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박스는 그렇게 해서 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8페이지 문제 1번부터 바로 홀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진 왕 때 사실로서 옳은 것은 왕 제2년에 전진의 국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어 불상과 경문을 전해왔다. 자, 실제 문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 밑에까지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가 됐던 시기를 묻는 겁니다. 4세기 소수림왕대 때죠. 전진에서 순도라고 하는 승려에 의해서 불교가 전래가 됐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왕 제5년에 비로소 초문사 이 불란사를 창건하고 각각 순도와 아도 하상이죠. 아도를 머물게 했다. 이것이 해동 우리나라죠. 해동 불법의 시작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예요? 소수리망을 묻는 겁니다. 그죠? 1번 역사서인 신집을 편찬다. 신집 영양왕대 때에 신집 100권을 신집 5권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죠. 역사서 편찬에서 잠깐 보시면요. 원래는 고구려입니다. 6기 100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이 6기 100권을 이건 4세기 소수리망대 때에 아마 만들어진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썼는지 현재 남아있지도 않고요.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영양왕대 때에 이거를 신집 몇 권으로 5권으로 요약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영양왕대 때입니다. 영양왕대 때. 그죠? 근데 거기 보면은 영양왕대 때의 사실 또 하나 있어요. 네 번째 봅시다. 왜 1번이죠. 왜 종이와 먹의 제작 방법을 전했다. 지묵 제조법이죠. 누군가요? 탐징이죠. 탐징. 이것도 영양왕대 때입니다. 영양왕 7세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진율 제도로 진율 구율이죠. 진대법을 도입한 진대법 실시는 2세기 후반의 고국천왕입니다. 그래서 진대법, 춘대, 준하법을 얘기를 합니다. 3번 유학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였다. 누구 때인가요? 소수리왕이죠. 최초의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입니다.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던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태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당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경당. 이거는 평양 천도 이후입니다. 이후에 평민 자제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했던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평양천도 이후다라고 해서 이거를 장수왕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물론 평양천도는 장수왕대 때 이루어진 거죠.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근데 장수왕 때인지는 몰라요. 시기적으로 평양천도 이후에 어느 왕대 때에 경당이 설치했다는 것이지 굳이 이거라고 해서 이 사람 때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소수림왕의 업적을 묻는 겁니다.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소수림왕의 업적은 4세기 때죠. 4세기 후반입니다만은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기출문제에서. 자, 문제 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까지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뭐 답은 나와 있네요. 호우명그릇, 호총이죠. 호총. 4세기 문제가 후반에서 5세기 전반이라고 했습니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이에요.
이때 대관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고구려가 있고요. 밑에 백제가 있고요. 신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어디냐면은 남북조예요. 전진, 그 다음에 남조의 동진 이럴 겁니다. 전진, 동진. 전진 다음에 북이, 동진 다음에 송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외, 일본이죠. 외도 있죠. 자, 이 관계를 보면 말이죠. 전진과 고구려, 고구려하고 신라, 동진과 백제, 백자, 일본 이렇게 수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하고 신라의 친선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는 뭐냐 하면 호우, 호우명 그릇. 이 호우는 청동 그릇을 얘기합니다. 뚜껑이 달려있는 거 사진 보시면 나와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광복 이후에 최초로 발굴된 무덤이 이 무덤이거든요. 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죠. 46년에 발굴된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에서 이게 나왔다 해서 이 무덤 이름을 호우총이라고 하고요. 또는 호우명, 이 안에 나온 이 유물을 호우명 그릇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한편 이 시기 때요. 백제와 외, 일본과의 친선관계를 보여주는 증거 유물도 있어요. 그게 일본의 현재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되어 있는 칠지도입니다. 앞뒷면에 금상감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백제의 근초고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한 걸로 본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호우와 칠지도는 각각 두 나라의 친선관계를 보여주는 유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임신서기석은 임신년의 맹세를 기록한 돌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두 명의 화랑이 귀산과 추왕이라고 하는 그 법흥왕제 때에 법흥왕이 아니라 원광법사에게 시기는 법흥왕 맞네요, 그죠? 원광법사에게 세속 5개를 계율을 받았던 귀산과 추왕이라는 사람 두 화랑이 임신년의 맹세를 기록한 돌입니다. 3년 안에 학업을 마스터하고 국가유사시에 목숨 바쳐 충성하자 이랬거든요. 이 기록 내용에 의거해서 이 귀산과 추왕 이 두 명의 화랑이 602년 신라하고 백제하고 암악성 전투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라북도 남원인데요. 남원 운봉면입니다. 암악성 전투에서 싸웠을 때 실제로 죽어요 또. 이 계율을 지킨 거죠. 그래서 신라의 화랑도의 맹세를 기록한 돌입니다. 신라인의 사회 윤리, 명예 이런 걸 중시했다는 흔적이죠. 경주 국립박물관에 있고요. 세 번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입니다. 줄은 창녕비, 진흥왕 순수비라고 일하죠. 이 진흥왕 순수비는 몇 개가 나오나요? 4개가 나오죠. 자, 함경도 진출의 증거로서 뭐가 있어요? 마을령, 황초령, 그 다음에 한강 하류까지 점령했다는 증거로서 뭐예요? 바로 북한산 순수비. 그 다음에 지금 대가야 점령의 증거로서 창녕비 이렇습니다. 순수비예요, 순수비. 참고로 단양 적성비는 진흥왕 순수비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단양 적성비는 단양 신라 한강 상류죠.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세운 비석이고요. 마을령, 황초령, 북한산 순수비, 그 다음에 창녕비는 진흥왕의 척경비, 순수비로서 직접 가서 세운 비석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순수비라고 하는 것은 직접 왕이 거기까지 갔다 그래서 순수하신다 그러잖아요. 순수. 그치, 순수예요. 순수비 이렇습니다. 순수.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갔다 오면은 대통령, 미국, 중국 순방 기념, 환영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방할 때가 순입니다. 순. 그 순이죠. 근데 단양적 성비는 간 거는 아니에요. 이는 순수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리을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이 연가라고 하는 건 연호입니다. 이 고구려의 불상이죠. 이 뒤에 그 광배가 있죠. 광배 뒤에 보면 연가 7년에 평양의 동쪽 승려들이 불법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1000개의 불상을 만들었다. 1000개. 그 중에 이것이 29번째 불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라고 하는 연호가 언제 때 우리나라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의 연어로서는 광해 토학례 때 뭔가요? 영락이라는 연어가 나오죠. 그게 이제 최초의 연어로 봅니다. 근데 이 연가라고 하는 연어가 중국의 연어인지 우리나라인지 확인은 불가능하다. 하여튼 이러한 연어가 있어서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연가 7년이라고는 이름이 새겨진 금동열의 입상이다. 입상, 서 있는 거죠. 설립자입니다. 고구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로서는 2번 호명 그릇 또는 호총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미출친 왕이 제의할 때 사실로서 옳은 것을 복에서 모두 고른 것은 왕이 군사 3만을 이끌고 백제 침입하여 백제왕의 도 반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잠깐 지도 좀 잠깐 봅시다. 고구려 주몽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세기 유리왕대 때에 국내성으로 옮겼습니다. 국내성으로 옮긴 유리왕은 주몽의 아들이죠. 다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이게 427년입니다. 장수왕의 평양 천도죠. 이게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때 한강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누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나요?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때 백제 왕이 누구냐 그러면은 한성시대 때의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그래서 장수왕이 계로왕이 바둑을 잘 뒀다 그러죠. 바둑이 아주 심취했던. 그래서 장수왕이 간첩을 하나 내려보내는 거죠. 그 간첩이 고구려의 승려 바둑을 잘 뒀던 누구?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도림이죠. 언제가 그 우리나라의 바둑의 그 최고봉 이창호 구단인가요? 구단이죠. 이창호 국수하고 컴퓨터하고 바둑을 한번 지적했습니다. 3번 뒀는데 2번은 지고 1번은 이겼잖아요. 그 컴퓨터 알파고라고 그러죠.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는 알파승 정도로 명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승. 근데 간첩이죠. 실제 간첩입니다. 가서 계로왕에게 접근하는 거죠. 접근해가지고 계로왕이 바둑만 두게 하는 거야. 쉽게 하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면서 막 계로왕이 여기에 쉼차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림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림이 조종하는 겁니다. 하지도 않아야 될 엄청난 일을 시키고요. 부역을 시킨다거나 도로를 넓힌다거나 무슨 성을 쌓는다거나 이런 것들 시키면서 민심 이반되는 이런 상황에서 장수왕이 들어와서 계로왕을 죽여요. 그리고 475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계로왕이 죽고 한강을 빼앗기죠. 그리고 계로왕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문주왕입니다. 이 문주왕대 때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 하면은 바로 이때 죽고 웅진을 옮깁니다. 다시 6세기 성왕대 때 어디로 와요? 바로 사비, 부여로 수도를 옮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성, 웅진, 사비. 신라는 계속 금성이 되는 거죠. 이 관계입니다. 하여튼 문제 5번은 지금 누구냐 하면은 장수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제왕, 부여경, 백제왕 성씨는 부여시죠. 부여경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누구냐 그러면 문제는 미출친 왕 누구? 장수왕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제 때 사실로서 옳은 것은 뭐냐 이거죠. 기억. 백제가 국호를 남부로 고친 것은 성왕대 때 국호를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 남부여로 고쳐요. 남쪽에서 부여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백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부여 그러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혼선을 좀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제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장수왕이 평양천도 이후에 고구려 장수왕이 국호를 일시 뭘로 고치기도 하냐면 고려로 고치기도 합니다. 고려. 그러니까 발해가 말이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할 때 일본에 보낸 문서에 복, 고려지, 국어, 부여지, 유속 이런 것들이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고려는 고구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고려인데 왜 그걸 고구려로 우리 해석하느냐? 발해 문서를 보면은 일본의 번외 문서를 실제로 고구려가 국호를 장수왕대 때 고려로 고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고구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혼란을 또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고구려, 백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고구려고 이거는 계속 백제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백제가 국호를 남부로 고친 건 6세기 성황대 때입니다. 티귿. 금관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한 것은 3세기에서 한 4세기 정도 돼요. 3, 4세기. 이건 어디냐면은 원래 금관가야가 가야의 주도국이었습니다. 근데 장수왕이 신라 내운왕의 도움이 요청해서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왜구를 격퇴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주둔했다는 증거로서 증거 유물이 호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광개토항대 때 아닌가요? 그래서 내친기면이 어디로 왔냐면 낙동강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왔더니 낙동강하고에는 금관가야가 주축국으로 있었어요. 근데 금관가야가 고구려 군대가 내려오자 위축이 되고 금관가야에서 어디로? 대가야로 세력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금관가야가 위축이 되다가 결국 금관가야는 532년 신라 법흥왕대 때 멸망을 하고요. 대가야도 고대국과 못지않게 발전해 나가다 562년 신라 진흥왕대 때에 신라의 병합이 돼요. 이 가야는 고대국으로 승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금관가야가 지금 디귿에 가야연맹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시기는 누구 때예요? 장수왕대 때가 아니죠. 3세기 이후 4세기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수왕이 내려오기 전까지예요. 니은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맞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427년 고구려의 평양 천도는 장수왕대 때의 남진책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리을. 신라가 백제와 친선 정책을 추진했다. 이건 뭐냐면은 고구려 장수왕이 내려오자 백제와 신라가 낮에 공수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433년 백제 비유왕과 신라의 누구예요? 눌지왕이에요. 이 1차 나제 동맹이고요. 2차 나제 동맹은 누구냐면은 동성왕과 그 다음에 신라의 소지왕입니다. 이거는 결혼 동맹이에요. 3차는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입니다. 이거는 군사동맹입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진흥왕이 성왕을 죽이죠. 관산성 전투예요. 이게 554년입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은 120년 만에 무너지고 이후에 한강의 주도권은 또 삼광의 주도권은 신라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튼 장수왕대 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제 근초광의 업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 1번. 남쪽으로는 마흔을 멸하여 전라남도, 지금의 전라남도겠죠? 전라남도 해안까지 확보했다. 근초광대 나오죠? 원래는 이제 백제란 나라는 이주민에 의해서 건국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봅시다. 주몽에, 고구려에서 썼던 주몽의 서자, 비류와 원조가 원래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왔을 때 부여에 주몽에 원부인이 있었죠. 예씨라고 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씨와 사이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유리가 나왔습니다. 유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여에서 나왔거든, 주몽이.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한 이후에 바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때 소선어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근데 소선어의 자식이 이제 비력 원조야. 사실 비력 원조는 혈통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는 주몽이 아니에요. 소선어는 이원녀고요. 이 소선어의 아들이에요. 근데 소선어가 재력이 있고 정치력도 있고 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몽이 이제 아마 의도적으로 소선어를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비류 원조가 있었는데 나중에 유리가 태어나서 아버지를 찾아와. 그래서 유리에게 이제 후사를 넘기니까 소선어 비류 원조가 신변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냐 하면은 한강으로 내려와가지고 처음에 10명의 신하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10제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가 되는 거죠. 이걸 백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백제입니다. 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 건널 제자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 해서 건널 제자 씁니다. 십제, 백제, 백제입니다. 이건 이제 비류가 미출로 갔다가 죽자 같이 딸 같은 사람들이 다시 원조에게 넘어오면서 하나로 다 통합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백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건국의 주역은 고구려. 고구려 건국의 주역은 누구예요? 부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일본의 남쪽으로 마한을 멸하여 전남도 해안까지 확보했다는데 비류가 십제를 건국했을 때 한강으로 내려왔을 때 거기는 원래 누가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마한, 그렇죠? 삼화 있었잖아요. 또 경상 쪽엔 진안, 경상남도 쪽엔 어디죠? 변안 있었어요. 근데 진안 쪽에서는 신라가 나오고요. 변안에서는 가야를 중심으로 했는데 가야가 나중에 신라의 병합이 되죠. 그래서 마한이 직산에서 대전, 익산, 나주 쪽으로 이제 세력 위축이 됩니다. 이거는 백제가 성장하면서죠. 그다음 이제 결국 마한의 세력은 백제 4세기 근초광대 때에 전라도 세력까지 세력이 미치면서 전라도까지 미치면서 근초광대 때입니다. 이 마한은 완전히 백제에게 병합이 됐다. 이 얘기죠. 2번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갔죠. 근초광대 때입니다. 고국천왕을 전사시키다. 고국천왕은 2세기 후반이에요. 앞에 기초문제 있었죠. 고국천왕 그러면은 진대법이 시된 시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4세기 후반에 고국원왕입니다.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누구죠? 백제의 근초광에 침략을 받아서 평양성에서 죽어요. 고국천왕이 아니라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이에요. 아시겠죠? 고구려라는 자기 나라에서 원통하게 근초광의 침략을 받아서 죽은 왕입니다.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3번 중국의 통진, 일본과 무역활동을 전개했었으며 이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근초광대 때라 한다면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한강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죠. 이런 영토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입니다. 그렇죠? 가야시. 여기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과 교역의 루트는 한강 하류를 중심으로 해서 요서, 산둥, 일본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규슈까지 가는 거예요. 규슈까지. 고대 상업 세력을 형성한 거죠. 네 번째,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을 하였으며 다섯 번째, 박사 고흥에 의해서 백제 역사서 서기를 편찬했다. 고구려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6.2백권을 영양왕대 때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신집 5권으로 신라에서는 6세기 진흥왕대 때에 거칠부가 국사를 썼고 현재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1, 3, 4, 5는 백제 근초광의 업적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9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발전, 정치형 발전 과정 중 가시기에 일한 사실로서 옳은 것이었습니다. 가시기는 마한 정복. 마한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누구 때? 바로 근초광대 때예요. 백제 4세기 근초광. 바로 앞에 문제 있었죠. 근초광입니다. 자, 웅진천도는 누구예요? 바로 문주왕대 때입니다. 그렇죠? 웅진천도는 문주왕이요. 5세기 문주왕입니다. 5세기 문주왕. 475년이니까 5세기가 된다는 거죠. 475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를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남부여로 고친다고 해서 남부여. 가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남부여로 고치고. 남부여로 고친 건 누구 때인가요? 6세기 성왕대 때죠. 부여 사비천도죠. 그쵸? 그럼 여기서 가는 누구 때냐 하면은 저는 웅진시대 때 왕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죠? 문주왕. 그 다음 문주왕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다음에 삼근왕이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왕이 나옵니다. 동성왕. 동성 다음에 누구냐면은 무령왕이 나옵니다. 무령왕 다음이 누구냐면은 성왕입니다. 그러니까 웅진시대 때 왕은 하나, 둘, 셋, 넷, 5명이에요. 그 이제 성왕대 때 웅진에서 사비로 수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조왕 이후에 삼근왕, 그 다음에 문조왕에서 나와 있으니까 문조왕부터 삼근 동성 무령왕대 때까지의 사실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도입하였다. 백제의 관등 16관등입니다. 관복 그러면 이제 복색이죠. 자비, 자, 비, 청. 그러니까 자색과 비색과 청색의 공복입니다. 3색이 고이왕대 때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아마 또 기출문제가 뒤에 있을 거예요. 그 기출문제에서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뒤에서 13번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보고요. 공복은. 두 번째, 중국 요서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했다. 이 지도예요. 4세기 근청왕대 때죠. 요서, 요하조, 요동, 요소 그랬습니다. 요서, 산둥반도, 일본의 규슈 진출입니다.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여 통제를 강화했다 했습니다. 누구 때요? 무령왕대 때의 특수행정구역 22담로의 설치입니다. 고구려의 삼경, 백제 22담로, 신라의 2소경 내지 3소경 그렇죠? 특수행정구역이요. 자, 4번 불교 4세기 침유왕대 때입니다. 중국 남조 동진에서 마라난타라고 하는 인도 승려에 의해서 전래가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식에 해당하는 것은 무령왕대 때의 22담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문조왕이나 삼근왕, 동서왕, 무령왕, 성왕대 때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삼국시대 대외 관계와 관련된 사료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들의 동향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에요. 시대순 배열, 어떤 서적들을 또 제시하고 시대순으로 배열해라. 이런 문제들.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요. 그 책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삼국의 대관계 변천 과정의 흐름을 정리하다 보면은 감을 좀 잡으실 거예요. 한번 봅시다. 기억. 10월 백제 왕이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침공했다. 이거는 아까 누구를 얘기하면 누구? 이거죠. 고국전이 아니죠. 4세기 후반에 고국 원왕을 죽인 겁니다. 이게 근초광대 때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기적으로는 371년으로 나와 있어요. 4세기 후반 근초광 때 고구려 고국 원왕을 죽인 겁니다. 고국 원왕이 죽고 나서 고구려는 누가 등장한 줄 아세요? 소수림 왕이 등장을 해서 체제를 정비합니다. 율령 반포하지요, 불교 수용하지요, 태학 설립하지요. 그렇죠? 전부 소수림 왕이에요. 이거는 371년 고구려 평양성을 침공해서 고국 원왕을 죽였던 4세기 후반의 근초광입니다. 백제. 왕은 백제죠. 백제왕이죠. 두 번째, 니은. 이거는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죠. 이 400년입니다. 400년이고 고구려 광개토왕의 도움을 요청했던 신라의 왕이 이때 누구예요? 신라왕이 내무랑이죠. 내무랑이 요청해가지고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왜군을 몰아낸 겁니다. 400년이고요. 디귿 9월 왕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백제 침략해서 이거는 475년에 이거죠. 아까 이거 누가 죽은 건가요? 이거죠. 개로왕이 죽고 문조왕이 수도를 한성에서 어디로 웅진호 천도한 475년의 사실이에요. 리을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며 신라왕은 이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했습니다. 이게 493년 2차 나제 동맹입니다. 493년 2차 나제 동맹. 누구예요? 지금 1차가 비운을장이죠. 2차는 동성왕과 누구? 좀 지우겠습니다.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왕대 때예요. 3차 나제 동맹은 백제 성왕과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라 진흥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결국 진흥왕이 성왕을 죽인 것이 554년이다. 그래서 나제 동맹은 433년에서 554년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순서대로 돼버렸네요.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1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에서 이루어진 합의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통치체제로 오른 것은 호암사에는 정삼이란 바가 있다. 호암사, 그러면 정삼이죠.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뽑을 때 후보 어찌어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백제입니다. 고구려 귀족회의기구를 뭐라고 그래요? 제가의, 백제, 정삼회의, 널찍한 네모난 정사각형 정도의 바위예요. 그래서 정삼회의죠. 신라는 어딘가요? 만장일치체제로 운영됐다는 뭔가 화백회의가 있습니다. 제가의, 정삼회의, 화백회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억 봅시다. 중앙정치는 대대로를 비롯하여 대대로 나왔습니다. 제가의 수상을 뭐라고 그래요? 대대로라고 그러죠. 고구려입니다. 정삼회의 수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상좌평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육좌평, 백제 육좌평이 있죠. 내신좌평, 내두, 위사, 조정, 평관 뭐 이런 좌평이 나오잖아요. 그 육좌평, 고려나 조선의 육부, 육좌와 같은 거죠. 그 육좌평들이 정삼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육좌평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좌평을 뭐라고 그래요? 상좌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라의 화백도 대등 중에서 1관등에서 5관등을 대등이라고 하죠. 대등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대등을 뭐라고 하죠? 상대등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은 자색의 공복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지금 백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백제의 통치체제로서 오른 것을 이런 얘기죠. 기억. 중앙정치는 대대를 비롯하여 10여 등급의 관리들이 나누었다. 이거는 고구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관등은 10여 관등. 백제는 16관등. 신라는 17관등. 특히 신라의 17관등은 골품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골품제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앙관청을 22개로 확대하고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정비하였다. 백제죠. 특히 성황대 때. 디귿 16관등의 육품의 관등제를 시행하고 품계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구별하여 입도록 하였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나왔었죠. 16관등의 공복 색깔입니다. 이 16관등. 이거를 크게 6개, 5개, 5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6, 5, 5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뭐냐 그러면은 1에서 6, 1 얘기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5개는 7, 7, 8, 9, 10, 11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5개는 이제 12에서 몇 개 됩니까? 12, 13, 14, 15, 16. 마지막 16관등 아닙니까? 16관등이에요. 그래서 1에서 6, 5, 5. 그래서 공복 색깔은요. 자색, 비색, 청색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17관등의 공복도 그래요. 신라는 5, 4, 2, 6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했죠. 1에서 5관등, 그 다음에 6관등에서 10관등, 그 다음에 11, 12관등, 그 다음에 마지막 13에서 17관등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복 색깔은 자색, 비색, 청색, 마지막 뭔가요? 황색. 신라 거고요. 그래서 신라의 관등은 신라의 골품제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백제 16관등은 이렇게 6개, 5, 5 나눠서 구분한다. 그리고 백제의 1에서 6관등은 자색의 공복을 입은 사람들은 머리에 은화, 은으로 만든 꽃입니다. 은화 관식을 머리에다가 뭐 할 수 있다? 착용한다. 라는 얘기죠. 이 머리에서 모자에다 착용하는 거죠. 자, 리을 지방행정조직을 구주오소경 그러면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이죠. 미음 중앙에 삼성육부를 두고 정당성을 관장하는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 이건 발해에서의 통치제도죠. 중앙제도입니다. 그래서 백제에 대한 얘기니까 니은과 디귿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줄진 기억의 결과 해당하는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게 지금 고구려 장수왕이 다시 고구려 광개토왕이 신라 내문왕의 구원 요청을 받아서
신라에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고요. 왜군을 몰아내고요. 신라에서 고구려 군대가 주둔했다라는 증거로 홍명 그릇이 나와 있고요. 내친김에 낙동강까지 내려와서 가야의 세력 경쟁에도 세력 변화에도 영향을 준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의 결과입니다. 즉 왕 10년 이 왕은 이제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가 나온 걸로 봐서 광개토왕이라고 그런 거죠.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이후의 결과입니다. 1. 고구려가 신라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맞습니다. 고구려의 영향력이 신라에까지 미친 거죠. 그렇죠? 특히 중원 고구려 비에 보면은 고구려가 신라를 뭐라고 하냐면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중국이 우리를 동이라고 하듯이 고구려란 고구려가 신라를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라는 동쪽 오랑캐다라고 명명을 한 거죠.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 이거는 백제 근초광이 아까 371년에 바로 고구원왕을 죽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 때예요? 4세기 때입니다. 4세기. 세 번째,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 이거는 6세기 때입니다. 554년 진흥왕이 성왕을 죽인 거죠. 네 번째, 금관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을, 이거는 아까 말씀했죠. 3세기, 4세기. 그러니까 금관가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지워버렸나요? 제가 못 찾고 있습니까? 어디 지워버렸나 보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거군요. 금관가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걸 바꾸면 돼요. 바르게 고른다면은 금관가야 세력에서 가야 세력이 위축이 되고 대가야로 세력이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 고구려가 내려와서 낙동강까지 진출했으니까 이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지. 그다음 네 번째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5번은 기억의 결과 1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에서 라의 시기에 해당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기원전 18년에 누구에서 건국됐냐 하면 원조에 의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럭저럭해서 건국이 됐어요. 475년에 계로왕이 피살되고 문주왕대 때 웅진호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38년에 성왕대 때 6세기 때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사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웅진시대 때 왕이 5명인데 문, 삼, 동, 무, 성 이랬습니다. 성왕대 때까지도 웅진시대로 보죠. 그리고 이제 성왕대 웅진에서 어디로? 사비로 옮겼습니다. 660년은 나당연합군에서 사비성이 함락된 시기고요. 665년 문무왕과 회맹, 다시 이제 손을 잡은 거죠. 회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서 옳지 않는 것은 1번 보겠습니다. 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통치체의 근간을 마련했다. 앞에서 누구 때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게 3세기 고이왕대 때라고 말씀드린 거죠. 2번. 맞죠? 고이왕대 때니까 가에 해당이 됩니다. 한성시대 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나부는 웅진시대 때니까. 그치? 다는 사비시대 때고요. 두 번째. 남쪽의 마한의 자녀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해서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나본 시기는 웅진천도입니다. 근데 나본 문장은 누구 때요? 4세기 근초광입니다. 여러분들 근초광은 한성시대 때 왕이에요? 아니면 웅진시대 때 왕이에요? 웅진시대 때 왕이 아니죠. 웅진을 수도로 옮긴 것은 바로 475년에 계로왕이 죽고 나서 문주왕대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로왕 이전에 근초왕이니까. 그죠? 세 번째, 답은 사비천도 이후식입니다.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일부 지역을 수호했으나 이것이 누구 때냐면 성왕과 진흥왕 간의 나제 3차 동맹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신라에 피하겠다. 이게 554년입니다. 관산성 전투야. 관산성 전투.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번.
이거는 백제 멸망 이유가 되겠죠. 백제 부운동 아닙니까? 복신, 도침, 승려들이 내내리 부여풍, 일본의 그 피난 같은 가 있었던 백제 왕자죠. 부여풍을 받들고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성의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이거는 7세기 때 백제 부운동에 대한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그러니까 이제 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백제 멸망이니까. 그래서 잘못된 내용은 2번입니다. 2번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나가 아니라 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맨 밑에 19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에서 최초로 우역이 설치된 이유다. 우역이라고 한다면 교통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시설. 우편역 직역하면은 그때 뭐 우편이라는 통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로소 사방에 우역을 두고 맡은 관청에 명하여 관도를 수리하겠다. 관도. 요즘에 얘기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야, 뭐 고속국도 정도로 되겠죠. 여튼 이제 도로는 어느 정도냐, 뭐 요즘처럼 뭐 10차선, 8차선 이런 도로는 아니고요. 이게 도를 신라가 영역이면 영역에 이제 도를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도를 정비하는데 도로는 이 정도 도로라고 한다면 말 있죠. 말이 두 마리가 비껴갈 정도의 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생각하면은 이게 한 2m 된가요? 한 2m 정도, 2m 말이 비켜갈 수 있나요? 하여튼 대략 말 두 마리가 교차해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누구 때냐면은 소지왕대 때입니다. 5세기 말 소지왕대 때의 우역을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러니까 꼭 소지왕대 때만은 아닌 것 같고 이 5세기 요 시기 때의 사실이 아닌 것은 이런 얘기 되는 것이죠. 1번 왕의 부자 상속제 확립. 이거는 신라 왕의 부자 상속제 확립은 5세기 눌지왕대 때입니다. 5세기 한 중엽쯤 되죠. 두 번째 활발한 정복 사업의 전개. 신라의 활발한 정복 사업 그럼 누구 때예요? 6세기입니다. 특히 누군가요? 진흥왕이죠. 그러니까 진흥왕대 때 정복 사업의 결과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었던 뭐요? 바로 마울령, 황초령, 북한산, 그 다음에 창녕비, 더불어기에 어디까지? 단양 적성리까지. 진흥왕 6세기 때입니다. 세 번째 수도의 방리 명칭의 제정은 5세기 중엽 자비왕대 때입니다. 방리는 요즘에 읍, 면, 동, 이런 지명, 행정구역에 의합니다. 네 번째 수도의 시장을 설치한 거 5세기 말 소지왕대 때입니다. 시장 설치. 소지왕대 때. 그래서 대체로 1, 3, 4는 5세기, 2는 6세기.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이럴 경우에 6세기가 5세기 상황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정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010년 계리직. 계리직은 어떤 직년인지 아시죠? 우정사무직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 데스크에서 사무를 보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계리직입니다. 계리직 시험에서는 이런 우정 업무라든가 통신,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됩니다. 전공 분야죠, 그 분야에. 그래서 혹시 우정국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에 밑에 21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라 치징왕 3년 순장 금지 사료, 신라 무덤에서 출토한 순장 대용은 대신하는 겁니다. 흑 인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순장 아시죠? 순장. 순장의 기록들 보면 살아있는 사람도 집어넣어요. 노비라든가 소나 말을 막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장 왜 여러 나라 보면 부여라는 나라에서 순장이 나오잖아요. 순장은 언제 때 금지하냐 그러면은 신라 6세기 초 지증왕대 때 순장을 금지합니다. 왜 순장을 금지했냐면 노동력 확보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력 확보. 그리고 순장을 금지하고요. 순장은 대신에 뭘 집었냐면은 흑 인형입니다. 토, 우. 흙으로 만든 인형이란 뜻이에요.
흙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6세기 치증왕 이후 6세기 이후의 신라 무덤들을 보면 흙으로 만든 인형들이 많이 나와 무덤에서. 이거는 이러한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전쟁 노비와 노비의 소멸로 순장할 대상이 없어졌다. 전쟁 노비가 왜 소멸되겠습니까? 전쟁 노비가 없어진 것은 삼국 통일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농업 생산력의 상승에 따라 노동력 중시. 이게 가장 합리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의식의 도교 사상이 도교하고 순장금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왕실은 귀족층의 사치와 허례의식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런 사실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순장금지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삼국 항쟁 과정에서 나타난 시대의 순 배열 문제입니다. 가번. 성왕이 관산성에서 천사했다. 나왔죠? 554년이었습니다. 백제 의자왕은 신라의 태야성을 함락했다. 이거는 642년입니다. 7세기 중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642년. 신라 대야성은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 쪽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자꾸 이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의 영토가 지금의 경상남도까지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유물은 나중에 기출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뒤에 문화사 파트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기억을 좀 일단 해두세요. 자, 세 번째는 이건 아까 사료에서 나왔죠. 광개토왕 비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400년이고요. 네 번째는 웅진천도. 아까 계로왕이 죽고 문조왕제 때 475년 웅진천도입니다. 그래서 400년, 475년, 554년, 642년 이런 순서로 배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고대 정치사 부분,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